3번의 점화원이죠. 점화원. 가연물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가연물과 산소를 반응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를 활성화 에너지, 착화 에너지 또는 점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죠? 네. 가연물, 산소 공급원 서로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거죠. 네. 그걸 반응을 시키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에너지의 종류 자주 나오는데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가번의 화학적 에너지, 아래 나번의 기계적 에너지, 그 밑에 다번의 전기적 에너지. 화학적, 기계적, 전기적 에너지. 가번의 화학적 에너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기역의 연소열, 니은의 자연발열, 분해열, 용해열. 그죠? 어쨌든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화학적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기계적이라는 이야기는 물리적이라는 이야기죠. 네. 화학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화학적은 물질이 바뀐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기계적이라는 이야기는 물리적인 이야기는 뭐 물질이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볼 수 있고 기계적 에너지는 마찰열, 마찰 스파크, 압축열. 그래서 특히 기계적 에너지를 가지고 점화원의 종류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에너지가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가장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온도죠. 온도. 그냥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가 상승되는 걸 이렇게 보셔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마찰에 의한 에너지, 스파크에 의한 에너지, 압축에 의한 에너지. 네. 전기적 에너지는 종류가 많아요. 저항가열, 유도가열, 유전가열, 아크가열, 정전기가열, 낙뢰에 의한 발열. 뭐 그 두 줄씩 세 줄 써 있는 거는 안 해도 되고요. 종류만. 이것이 화학열이에요? 기계열이에요? 뭐 이렇게. 화학적 에너지인가요? 기계적 에너지인가요? 뭐 이 정도만 보셔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 밑에 보면 저항열 발생식과 에너지 불꽃식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기 회로 하시는 분들이나 좀 할 수 있겠고요. 그 밑에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것,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것, 그죠?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불씨, 불꽃, 고온 표면, 단열 압축, 마찰, 충격, 전기불꽃, 복사열, 자연발화, 정전기. 아까 우리 봤던 에너지의 종류들은 다 점화원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개념은 이렇게 하면 온도가 상승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점화원 기능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 단열 팽창, 기화열, 증발열, 냉각열. 얘는 뭐야? 온도가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에너지가 낮아지면 점화원 기능 할 수 없어요. 에너지가 높아져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뭐 없나요? 그냥 예를 들면 뭐 그 단열 압축은 점화원이 될 수 있고 단열 팽창은 점화원 될 수 없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압축이라는 거는 이만한 거를 요만하게 하면 압축이 되는 거죠. 얘랑은 뭐는 같아요? 이 안에 있는 분자의 수하고 요 안에 있는 분자의 수하고 분자수는 같아요. 근데 공간이 작아진 거죠. 공간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딪히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말해. 내부 에너지가.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요만한 공간을 이만큼 팽창이 되는 거잖아. 팽창은 아까랑 비교했을 때 에너지 충돌의 수가 줄어들겠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앞에 뭐 단열이라는 이야기는 에너지의 출입이 없다는 이야기고, 예, 그냥 압축이냐 팽창이냐. 압축은 상승, 팽창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화열, 증발열. 똑같은 말이죠. 기화가 뭐죠? 기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걸 기화라고 하고 또 그걸 증발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뭐 또 나중에 암기하겠지만 내가 여기다가 물 한 방울 하고 알코올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어떤 자리가 더 시원해요? 알코올 자리가 시원하죠. 왜 시원해요? 아까 여기다 썼는데 알코올이 뭐보다 물보다 증기압이 커요. 그러니까 얘는 날아가죠. 근데 얘가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고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에너지를 어디서 빼앗아? 내 피부에서 빼앗아 날아가니까 나는 에너지를 뺏기는 거죠.
근데 물은 내가 기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알코올은 내 에너지를 빼앗아서 기체가 되는 거니까. 그럼 난 에너지를 뺏기는 거니까 기화열, 증발열은 에너지를 뺏기는 거네요 라는 이야기죠. 냉각열은 뭐 이름 안에 나와 있네. 냉각된다고. 그래서 기화열, 증발열, 냉각열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 팽창 또한 감소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들 수 있는 것 없는 것 시험에 나오면 틀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자, 4번 연소의 반응. 불꽃 연소일 때 필요하다 그랬던 거죠. 그죠? 그래서 불꽃 연소의 경우 연소의 3요소 외에 계속적인 가연성 기체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죠? 발생된 가연성 기체는 지속적이고 순조롭게 산화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반응을 연소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죠. 주관식 아니니까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3번에 가연물의 상태별 연소의 종류. 가연물의 상태별. 상태는 기체, 액체, 고체가 있다고 했죠. 그죠? 간단하게 우리 책에는 많은 말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기체 가연물은 연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확산 연소와 예혼합 연소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대표적인 연소는 확산 연소예요. 자, 기체 가연물은 가스죠, 가스. 처음부터 가스였잖아. 걔는 기체 가연물이 일반적으로 연소하는 형태죠. 자, 확산.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 밸브를 쭉 돌리면 어떻게 돼? 밸브가 열리는 거죠. 그럼 염공이라고 해서 가스 나오는 작은 구멍이 쭉 둘러져 있죠. 거기서 가스가 쭉 밖으로 나오다 확산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딸깍 하는 순간 불꽃이 튀겨서 불이 딱 붙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불꽃을 안 붙이고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기적으로 확산이 막 되는 거죠. 그러다 불이 붙는 거잖아. 그죠? 가스 폭발도 마찬가지지. 대기 중에 가스가 누출됐다 어떻게 돼? 자유롭게 막 확산되고 있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죠. 대부분의 화재는 무슨 화재예요? 가스가 공기 중에 확산되어 나가다가 불이 붙는 거죠. 예혼합 연소는 뭐예요? 뭐 얘는 화재랑은 관련이 없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스가 도시가스야, 도시가스? 네. 보일러도 여러분들 요즘 다 가스보일러 쓰고 계시잖아? 그럼 도시가스는 메탄입니다, 메탄. 메탄이에요. 그럼 메탄에 아직 안 했는데 여러분들 연소 범위라는 게 있어요. 연소 범위. 연소 범위 폭발 범위인데 이거는 5에서 15%가 연소 범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야? 공기죠? 가스가 5에서 15%, 공기는 얼마야 그러면? 95%에서 85% 정도. 요 정도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을 때 불이 붙는 거예요. 가스가 메탄이 5%보다 낮아져도 불이 붙지 않고요. 많아져도 불이 붙지 않아요. 많다는 거는 15%보다 양이 더 많아도 불이 안 붙어. 꼭 요 범위에서만 불이 붙는다. 연소 범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범위 안에서는 언제나 불이 붙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스 보일러 회사에서 광고할 때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 핵심 바로 뭐야? 열 효율이 좋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걔네들이 말할 때는. 근데 불이 붙는데 메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농도로 딱 했을 때가 가장 열 효율이 높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가정을 해보면 7%인 경우와 93%인 경우가 최적의 열 효율이다 라고 말한다. 보일러에서는 그거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7과 93%로 미리 혼합을 딱 시켜놓은 상태에 불이 붙는 걸 뭐야? 예혼합 연소라고 하는 거지. 근데 화재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화재는 없잖아. 그죠? 화재는 보통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확산해 나가면서 불이 붙는 걸 말하는 것이고, 예혼합 연소는 물론 말할 수 있지만 연료율 등을 통해서 미리 섞어 놓고 불이 붙이는 걸 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건 뭐예요? 확산 연소. 자, 액체 가연물은 액체로 불이 붙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걔는 뭐가 돼야 돼? 기체가 돼야 돼, 기체가. 액체가 기체로 되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발을 통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분해를 통해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증발과 분해는 뭐가 달라요? 증발은 물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야. 물질 자체가.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썼는데, 물도 H2O고요.
수증기도 H2O고요. 얼음도 H2O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물이고 얘가 수증기라고 해봐. 그러면 물질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지. 그냥 액체가 기체로 되면 증발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다가 휘발유 한 통을 떠다 놨는데 휘발유가 그냥 증발된 거예요. 증발이라는 자체는 뭐만 바뀐 거야? 물질이 변한 게 아니라 상태가 바뀐 거지. 그런 경우를 뭐라 그래? 증발에 의해서 불이 붙었다. 증발연소죠. 그러면 증발연소하는 물질은 어느 것들이 그러느냐? 비점이 낮은 저비점. 다른 말로 뭐야? 아까 공부했으면 증기압이 높은, 기체가 원래부터 잘 되는 애들이 증발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알코올 뭐예요? 증발 잘 되잖아. 그죠? 예. 증발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뭐라고? 비등점이 낮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비등점이 낮으면 위험하네요 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 그런데 증발이 안 돼. 그럼 뭐야? 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분해는 뭐 해야 돼? 딱딱 끊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중유 있어. 중유. 지금은 중유를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보통 시험에서는 중유라는 이야기, 중유가 비등점이 높아. 중유에 옛날에 우리가 벙커슈라고 했던 거 아니야? 벙커슈. 그죠? 300도 이상입니다. 보통 중유가. 그럼 얘는 뭐야? 비등점이 높죠? 맞잖아? 왜 높아? 증기압이 낮으니까. 그죠? 예, 증기압이 낮으니까 기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비등점이 높은 거죠. 비등점이 높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실제 나중에 말하면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쭉 가다 보면은 탄소수가 한 20개 이상 되는 거. 이런 것도 중유거든요. 그러면 중유는 탄소수가 이렇게 많아. 그 여기에 뭐가 붙어? 이따 하겠지만 여기 수소가 이렇게 막 붙어요. 이렇게. 얘를 내가 가만히 놔두면 두 가지야. 너무 덩치가 커서 무거워가지고 얘가 기체가 안 되는 거야. 무거워가지고. 기체가 안 되니까 비등점이 높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체가 되게 하려면. 분해해야지, 분해. 예. 딱딱 끊어주는 거야, 이렇게. 세 개로 끊으면 뭐가 되는 거야? 프로판이 되는 거지. 세 개로 끊으면. 그죠? 예. 세 개로 끊으면. 이게 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죠? 이걸 보통 이제 딱딱 끊는 거를 보통 크래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끊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그죠? 어릴 때, 우리나라 지금 부자잖아. 그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뭔 기대를 하고 있었냐면, 산유국이 되게 부러워서, 산유국이.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거, 그때 석유 나오기 시작했나봐. 그래가지고, 우리 이웃집에 형들도 중동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아들들이 중동 갔다 온 집들은 기와집 짓고 땅도 사고 그랬는데, 난 형이 없어가지고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이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저쪽 몇 광구에서 팠잖아. 그죠? 예. 바다 해저 팠는데, 가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석유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라고 하면 우리도 부자 되나 보다 싶었는데, 나왔는데, 경제성이 없어요. 그죠? 시추 한번 하고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나중에 석유가 고갈되면 그거라도 쓰겠지만, 지금 사오는 게 더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때 이제 내가 들은 이야기가, 석탄에서 석유를 뽑는 기술을 개발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석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산유기랑 마찬가지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화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탄은 중유보다 산소가 더 길죠. 이거 끊어내면 전부 다 뭐야? 3개로 끊어내면 프로판 나오는 거고 7개로 끊어내면 휘발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끊어내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뭐를 만드냐? 사오는 게 싼데. 이러니까 석탄이 많은데 안 만들잖아. 그죠? 예. 그런 건데 똑같은 게 이게 뭐예요? 분해죠, 분해. 똑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액체는 딱 둘 중에 하나야. 증발에 의해서 발생된 기체가 불에 타는 거냐? 분해를 통한 게 불에 타는 거냐? 그럼 우리는 뭐가 더 위험해요? 증발에 대한. 그래서 우리 보통 액체의 가연물의 연소는
증발연소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증발연소라고 한다. 그죠? 얘는 저비점 액체는 증발이고 고비점 액체는 분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연소성은 뭐가? 증발연소가 더 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 교재에 보면은 뭐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본의 증발연소라는 말이 나와 있고, 얘를 보니까 알코올류라든지 가솔린 등 저비점 액체 가연물. 또 다른 말로는 뭐야? 탄소수가 적은, 많지 않은 것은 증발연소 하겠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분해연소. 반대겠죠? 비등점이 높다. 예를 드니까 중유나 기계유나 실린더유와 같은 탄소가 많아서 고비점 액체 가연물은 우리는 분해연소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고체 가연물입니다. 고체 가연물은 네 가지가 있어요. 분해연소, 표면연소, 증발연소, 자기연소. 그죠? 네. 자, 먼저 고체 가연물은 아까 말했죠? 여기 있는 거 목재가 대표적인데, 목재는 얘도 뭐가 돼야지 불에 타요? 기체가 돼야 불에 타지. 증발되겠어 얘가? 안 되겠죠. 그래서 분해 반응을 통해서 기체가 됩니다. 라고 해서 대표적인 연소고요. 표면 연소는 아까 뭐라 그랬죠? 가연성 기체가 발생되지 않는 거야. 자, 기체 가연물은 당연히 기체가 불에 타죠. 액체 가연물은 액체로 불에 타는 게 하나도 없어. 다 기체가 불에 타는 거야. 고체는 얘만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기체가 없이 불에 타는 거야. 기체가 없이. 나머지는 분해, 증발, 이름은 다르지만 전부 다 뭐예요? 기체가 되어서 불에 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연물은 기체가 되어서 불에 탑니다. 뭐만 빼고? 표면연소라는 이름을 가진 애만 빼고는 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증발연소는 보통 고체는 분해를 합니다. 그런데 고체가 증발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승화성 물질. 승화성 물질이 뭐예요? 승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고체부터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단계를 거치죠. 고체는 액체를 거쳐서 기체가 되고, 기체는 액체를 거쳐서 고체가, 이런 단계를 거쳐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건너뛰는 거야. 이렇게 그냥 건너뛰죠. 고체,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간다든지 반대. 이런 물질은 둘 다 뭐라고 그래? 둘 다 똑같아. 이름이 둘 다 승화라고 한다. 승화. 그죠? 네. 이렇게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물질을 승화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뭐를 보는 거지 지금? 가연물 중에 승화성 있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뭐 나와 있어요? 황, 그 다음에 나프탈렌, 장뢰, 이런 것들이 승화성 물질입니다. 그럼 좀 나프탈렌, 온약이죠. 온약. 그죠? 예, 온약. 예. 액체가 생기지 않아요. 바로 기체로 바로 가서 되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가연물은 아니지만 드라이 아이스,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가면은 얼음처럼 생긴 거 뭐예요? 고체에서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죠. 바로 어디로? 기체로 가잖아. 그거 뭐죠? 승화성 물질이구나 라는 거죠. 네. 액체는 증발연소가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고체는 증발연소 한다는 이야기는 좀 특이한 애들이구나. 그죠? 네. 성질 급한 애들이구나. 네. 승화성 물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기연소는 뭐라 그랬죠? 오류연물. 네. 가연물이면서 물질 내부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질산 에스테르류, 셀룰로이드류, 니트로화합물인데 한마디로 묶으면 몇 유연물이에요? 오류연물입니다. 옆에다 오류연물 쓰시면 돼. 이게 다 오류연물에 있는 걸 쓴 거니까 오류연물이면 자기연소겠네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밑에 키포인트라고 써 있고, 얘는 연소의 확대 요인. 자, 연소가 확대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화재가 막 번져. 뭐 아니면 뭐야? 저뵘연소 아니면 비화연소죠. 저뵘이 뭐야? 계속 화재가 번지는 이유는 불꽃이 계속 번져나가는 거죠. 저뵘연소. 그 다음에 비화연소는 뭐죠? 옆으로 불티가 날아가가지고 번지는 거야. 비화연소. 그래서 비화연소의 3요소. 자, 비화가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불티가 있어야 날아갈 거 아니야. 불티가. 그 다음에 바람이 있어야 날아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주변에 가연물이 있어야 그리 날아가겠죠. 그죠? 예. 가연물이 없으면 걔 어디로 가겠어. 그죠? 예. 가연물에 불티가 날아와 붙는 걸 비화라고 한다. 비화의 3요소, 불티, 바람, 주변 가연물. 2번에 지방족 탄화수소의 분류 및 명명법. 하기 전에 한번 연소속도 영향을 주는 인자가 있죠. 뭐 필요 요소, 3요소, 4요소 각 인자의 적합 여부에 의해서 연소 속도가 달라집니다. 얘네들이 있긴 있는데 뭐 다 좀 시원찮아. 그럼 연소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리겠죠. 근데 아주 훌륭해 얘네들이. 그럼 어때요? 매우 빠를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고요. 반응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면 연소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그렇지 못할 조건이면 연소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연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만. 가연물의 경우는 작을수록 불이 잘 붙죠. 그리고 금속성이 클수록, 이 말이 맞는 말이라 그랬어요. 맞죠? 예. 아까 화학적인 이야기로. 그 다음에 발열량이 클수록. 산소 공급원은 산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21% 공기가 아니라 25%면 더 위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점화원이라는 게 뭐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연소가 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연소의 반응, 어떤 열분의 반응이 쉽든가 기화가 쉬울수록 연소의 반응은 쉽겠죠. 그죠? 나보고 쓰라는 게 아니라 한번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